자, 일본인들은 그런 문화 속에 즐겨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싼 물건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 조금이라도 비싸면 오히려 비싸다라는 것으로 항의를 합니다. 예, 오히려 그게 일본이거든요. 아니요, 그, 뭐 누구나 세계 어떤 나라 네, 사람들이라도 다 싼 물건을 좋아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요. 예. 네, 그러나 피합리적으로 사지 않으면 음. 용서 안 하는 게 있어 조금 아, 일본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다음 보시면 이게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거 많이 봤습니다. 예, 예, 객기야스라고 게키야스. 엄청나게 싼 물건이다 이렇게 예, 가게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걸 그렇죠. 봤습니다. 예. 가격하게 음. 싸다라는 이야기죠. 예. 예, 게키야스. 아, 우리나라도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네네. 예. 뭐 매일 그 음. 세일을 하고 있다. 뭐 폭탄 세일 뭐 이런 폭탄세 뭐 거. 예, 예. 그런 거죠. 네. 그냥 일본은 세일하기보다 훨씬 싼 물건들이 많다. 음. 뭐 하나의 사례이지만 다음 보시면요. 이게 우론자입니다. 예. 우론자 하나가 18엔. 18엔이면 180원이네요. 네네, 그렇죠. 뭐 음. 200원 정도. 예. 한국에서는 음. 그래도 천원 하잖아요. 우론자 하나. 그렇죠. 예, 예. 예. 음. 근데 이게 음. 뭐 우론자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싼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격하게 싸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렌, 네, 1엔이요? 이렌, 1엔이면 10원인데? 시범, 예. 햄버거가 아니고 햄버거. 아, 네, 물론 이거 그 조건이 있어가지고요. 햄버거 그거지고, 어쨌든 간에 햄버거 하나가 네, 한 본지, 10원이라는 거 한 아닙니까? 본지, 한 봉지에? 예, 예, 음. 이렌. 물론 두 번째부터는 58엔 이렇게 조금 아, 비싸지지만, 첫 번째 봉지는 예, 이렌, 1엔이고 두 네네, 번째부터는 58엔이 58엔, 된다 네네. 이거죠. 그래도 아주 예, 싸거든요. 그래도 싸네요. 네네. 예. 물론 그 1,000엔 이상 상 그 손님에 한해서 이런 게 좀 있어요. 아, 그 위에 또 조건이 있네요. 네네, 1000엔 이상 산 음, 사람들.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물건을 1,000엔 예. 이상, 그러니까 만 원 이상 아, 샀으면, 근데 만 원 정도는 한 산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만 원 예. 같은 게 한국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서 물론 이것은 그 한국에서도 원 플러스 원라든가 투 플러스 음. 원 상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음. 자, 그러한 그 물가를 그 알 수 있는 그 세계적인 지수로서 유명한 것은 민맥입니다. 예. 민맥의 가격이 그 나라의 물가를 반영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네네. 자,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일본이에요. 재팬이라고 나와 있죠. 예. 민맥 하나가 3.6불이에요. 3.6불. 3.6달러. 예, 예. 이거는 예. 2020년 기준인데요. 예. 그 다음은 사우스 코리아가 있죠. 네, 빨갛게 한국이 에, 4.02달러. 0.2불.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훨씬 그래도 음. 비싸죠.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의 물가가 일본보다 좀 비싸다. 이것은 물가 플러스 부유함, 그 예. 월급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한국 그 월급이 임금이 지금 높아진 이유가 민맥 지수에서도 나타나 있고요. 예. 자, 위에 올라가면 역시 미국이 민맥이 비싸요. 같은 민맥인데 예. 5.58달러. 음. 그러니까 6불 정도, 6달러 정도 하는 거죠. 예. 하나가요. 맨 위에는 이게 스위스 같은데 스위스. 6.62달러면 일본의 거의 2배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예. 어떻게 똑같은 재료로 만들 텐데 햄버거는? 그러니까요. 예. 그 스위스에서는 그러니까 임금이 대단히 비싼 나라 중 아하. 하나이거든요. 네, 그러면 스위스가 임금이 비싸서 비싸다고 하면 네, 일본은 임금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네, 싸다는 네, 얘기밖에 네, 할 수가 네. 없는데. 그러니까 음. 재료 값을 그래도 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것은 인건비를 빼는 거죠. 음. 인건비라든가 그
투자하는 비용. 예. 민맥 같은 것은 투자는 그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보통 그 판매점에서 그렇겠죠. 뭔가 예. 하지 않기 때문에 음. 그래도 그 투자하는 비용을 아주 그 축소시키는 거죠. 네, 사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그리고 임금을 축소하면서 결국은 물가를 낮춘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고,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이 노동자들의 고열을 빨아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네, 없죠. 예. 노동자들이 요새 한국하고 비교하면서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전에는 한국에 오는 거 낙이었던 일본인들이 한국에 오면 좀 일본보다 다 비싸다. 그렇게 해서 부담을 느끼게 된 거죠. 예. 요새 그런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요새 일본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다음 그 하나의 그림으로 보시면요. 셀러리 월급이 계속 다운이 되니까 예. 결국은 싼 일본이 지련이 됐다. 일본이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가 싸게 되었다. 그러니까 싸구려가 됐다. 예,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매수 당하는 일본. 다른 나라가 일본을 오히려 구입하기 시작한다. 예. 이것은 일본의 전반적인 문제가 된다. 일본이 그 1985년에 그 브라자 합의에서 갑자기 부자가 됐거든요. 예. 그때는 그 엔고가 돼가지고요. 음. 그러니까 도쿄의 그 집값 토지가 미국 전체를 살 수가 있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한때 그랬어요. 예. 지금 반대가 됐어요. 반대가. 그러니까 미국인이나 스위스 사람들이 예. 일본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여러 면에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국가적으로 보면 나라를 위해서 싼 노동력으로 괜찮다라는 게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예. 네, 그러나 이 구조적인 부분을 한꺼번에 바꾸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 현재 일본이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일본의 그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그래도 그 월급은 연금 소율로 올라갑니다. 예, 같은 회사에 오래 있으면요, 좀 나이가 가면 예. 그 실력이 없어도 월급이 올라가는 게 일본입니다. 그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런 그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일본이. 샐러리맨들이 그 처음에는 어렵지만 신입사원 때는 좀 어렵지만 네, 나중에 뭐 부장되고 그 국장되고 네네. 이렇게 올라가면 좀 굉장히 월급이 갑자기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새는 갑자기 많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예. 사실 그러나 아직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는 일부 사람들이잖아요. 예. 네, 아래에 있는 굉장히 많은 변사원들은 고생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전신 고용이라는 제도도 일본에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이제 저는 이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네. 예. 면목상으로는 없어졌는데 예. 그러나 다음 조금 이야기가 나오지만 노조하고 그 회사 측의 합의로 즉 고용을 하는 조건으로 초임금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예. 노동자들이. 예, 그래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같은 회사에 오래 있는 일본인들이 많은데 그것도 초임금의 요인이 되어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또 나오네요. 예, 예. 다음 장에 이거는 그 일본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일본이 1991년에 바블이 붕괴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85년에 프라자 합의로 그 엔고가 엔고가 돼가지고 됐다가 굉장한 그 붐이 와가지고요. 예. 주식이나 토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예. 네, 그러나 그게 바블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주 가파르게 상승시켜 가지고 바블이 붕괴돼 버린 거죠. 네, 그 이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잃어버린 20년, 30년의 예. 이야기는 이때부터 나와가지고요. 그때부터 일본 경제가 어려워졌다라고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2008년 또 리만 쇼크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사가 합의를 합니다. 세계에서는 이때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은 그 IMF 때 그 전예해고라는 것이 산식화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10년 전에 겪었죠. 네네. 예. 네, 일본에서는 전예해고 하지 말자 이러한 이야기가 돼가지고 대신 초임금을 수용한 것입니다. 계속 그 회사는 다닐 수 있대. 네, 임금은 뭐 그 낮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예. 참자. 또 이게 합의가 되는 그런 나라군요. 네네. 예, 우리나라 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IMF 자체를 겪지는 않았잖아요. 예. 한국은 실제로 IMF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외부에서 그렇게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에요. 예. 일본은 그렇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IMF하고 비슷한 사태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회사는요, 그 일본식 임금 비크제를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회사마다 다르지만 60세 정도가 되면 예. 그 이후 임금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나 이게 또 일본의 어떤 법하고는 배치됩니다. 법이요? 예, 음. 법이자 그 사회적인 합의. 그거는 동일 업무를 할 때 예. 그 임금도 동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같은 업무를 즉 그 사람이 하고 있을 때는 임금 비크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도 같은 업무를 하면 그 임금은 올라가지 않아도 예.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예. 예, 이게 일본의 사회적인 합의에 이게 있어요. 아하.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일본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 뭐 과장이나 그 부장이 일단 60세나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한직으로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업무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그게 임금 피크제 아닙니까? 뭐 한국에서는 그게 임금 비크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부르죠. 일본은 그렇게 안 부르나요? 임금 피크제라고 안 부르나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습니까? 있는데요. 예. 네. 그러나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그 보람이라는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에 예. 결국은 1, 2년 정도로 그만둔대요. 너무 그 한직으로 쇼킹한 예.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요 마도기와族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가 예. 민족, 창가. 창가에 예. 창가에 가서 그 일은 별로 없고 예. 그냥 그 창가에서 뭐 책이나 예. 뭐 컴퓨터나 그냥 보고 있는 예. 그런 사람으로 말하는데 이건 뭐 일본을 뭐 따라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네네. 이제 임금 피크제 원래 그 목적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좀 고참들은 임금을 적게 받는 대신 그 퇴직해서 그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삼아라 이렇게 했는데 네네. 기업에서는 뭐 그냥 한직으로 돌리고 월급을 좀 적게 주는 그런 수단으로 이게 전락을 한 것 예. 같아요. 임금. 그러니까 그 동일 업무에 동일 임금이라는 규칙은 한국에도 어느 정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일본은요 이게 법에도 걸렸기 때문에 예. 재판에서 오히려 그 임금이 낮아졌다라는 것으로 그 소송한 사원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때 회사가 패소 많이 해요. 그 다음 이야기인데 회사 측은 그 임금을 올리면요 예. 삭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예. 그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러한 소송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패소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는 실적에 상관없이 예. 사실상 어느 정도 임금을 올려야 돼 매년. 예. 음. 이게 그 좀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요. 예, 예, 예. 그 일본의 경우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 그 많이 올리지는 않아요. 예. 아주 조금씩 올리는 거죠. 조금씩만 이렇게 한다. 조금씩. 예. 한국은 그렇지 않고 음. 우수한 사원이면 그 갑자기 그 월급이 음. 대기업의 경우는 예. 그 많아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예. 연봉제이면 음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일본은 그건 거의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음. 그러니까 상승폭을 예. 작게 만드는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임금은 낮다. 예.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한국도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서 뭐 좋은 사례가 예. 그 연봉제 대표적인 것은 그 스포츠잖아요. 예. 근데 일본에서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를 항상 이해를 못했죠. 왜 그렇게 연봉이 어마어마한가라는 예. 거. 일본 선수들은 아무리 잘해도 연봉이 그러니까 최고가 완전치 오사다 하루에 예. 1억이 당시로서는 최고였거든요. 당시 1억이면 1억엔 10억 원. 예. 네네네. 어쨌든 그 당시는 엄청 많은 액수겠죠. 네네 그렇죠. 음. 네, 그러나 보통 선수들은 거의 뭐 1,000만 엔, 2천만 엔 정도. 예. 물론 한국은 그 80년대, 90년대는 더 낮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새 한국도 연봉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저는 뭐 일본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받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군요. 아니에요. 예. 네, 그 완전치에 1억 엔라는 것을 깰 때까지가 또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음. 네. 완전치 오사다 하루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 그게 가능했는데 그리고 구단도 요미우리 자이언츠 그렇죠. 돈이 있는 구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지금은 조금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일본 선수들도 네. 전부 다 메이저리그로 가려고 혈안이 돼 있겠네요. 그렇지도 않아요. 야, 그렇지도 않아요? 역시 예. 그 실력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 거기 가서 아무것도 메이저리그에서 시합에 게임에 나갈 수도 없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갈 때는. 예. 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그 일본은 오늘은 그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표면적인 예. 그래도 그 약간의 그 일본의 문제점, 예. 월급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그것을 좀 봤습니다. 예.